반갑습니다. 아웃도어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가장 무섭고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갑자기 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낙뢰가 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을 무섭고 경계해야 되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산이라는 공간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일어났던 실제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범죄의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 정보 잘 기억해 주셨다가 산에서 목숨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강도, 성범죄,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유명했던 사건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일어났던 일명 관악산 다람쥐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29의 범인이 6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모방범죄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2005년도에도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54살 차모 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관악산을 오르는 여성 등산객과 무속인 30여 명을 흉기로 위협해 1,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약해서 방가들은 안 되고 되게 이제 혼자 운전하기로 틀렸죠. 이걸 썩을 놈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등산 범죄로는 강원도 인제에서 20대 남성 범인이 50대 여성 등산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 여성뿐만 아니라 10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일반인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냐면 첫 번째,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조현병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 중에는 판단 능력이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에서 눈빛이 이상해 보이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술에 취해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술에 취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산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은 산에 가면은 풍경을 감상하기 바쁜데요. 이렇게 주변을 의식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초면에 음료를 건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등산객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의 썰에 의하면 관악산에서 음료에다가 약품을 타서 여성들을 유인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자꾸 대화를 시도하면서 등산로에서 계속 쫓아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당사자한테 들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30대 여성분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수리산을 혼자 등산하던 와중에 중년의 남성분이 대화를 걸어오길래 몇 번 호의적으로 대답을 해줬더니 외진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하산 코스까지 끝까지 빠른 걸음으로 이 남성이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여성분은 혹시라도 범죄를 당할까봐 공포에 질렸었는데 다행히도 주택가까지 탈출할 수 있게 되어서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안전하게 등산이 가능한 요령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혼자 하는 산행을 자제하고 2명 이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지인과 산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 산에 가게 될 경우엔 반드시 지인에게 알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산에서 조난이나 범죄를 당할 경우에 주변인들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대신 신고를 해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산행은 일몰 1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고요. 이른 아침이나 오후 6시 이후 등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산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샛길 같은 경우에는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이용하지 마시고요. 요즘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도 등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굵은 선 위주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얇은 선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호루라기 등을 통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 주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